최강욱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은 안 될까? 아니 있으면은 제가 뭐 그거를 제 개인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데. 정성호 장관이 검찰 넘버 1, 2, 3, 4를 전부 집합시켰는데 화제입니다. 혹시 최강욱 전 의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규영 대검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을 비롯해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원 남부지검장 등 전국 일선 검찰청 책임자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이 모조리 다 출석한 것은 이 정부 들어 처음 보는데, 이유는 어제 해당 발언이 커뮤니티와 쇼츠에서 큰 화제였던 것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발언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게 여론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또 장관 이쪽 사람이 갔으니까 너네 빨리빨리 못해,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한테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많죠. 예. 근데 사실은 거기서 직접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온갖 걸림돌들이 과거에 엄청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자기보고 다 뽑으라 그래.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한 점이 있다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저 밑에서 사보타주를 하는 사람들을 지목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장관이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외청이 상급 부서를 잡아먹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그러면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왜 반대로 생각하느냐, 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우리 여론의 현실이거든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지금 잡들이 하고 있는데. 쉽게 아니 말해서. 그러니까 검사가 법무부를 가서 장악하고 법무부 국장의 80%를 검사가 다 하고 군인이 국방부를 가서 다 하고,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경찰관이 행안부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이 되냐 그래. 근데 왜 뭐가 달라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수십 년간의 우리가 군사 정권을 겪으면서 이게 잘못된 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그냥 머릿속에 남아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게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바뀌고 뒷받침이 안 되니까 가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론이 뒷받침 힘을 실어주는 것 더 중요하다. 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진지하게 좀 물어보는 건데, 제 주변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거든요. 최강욱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은 안 될까? 이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제안이 있다면은 본인은 어떻습니까? 아니 일단 제한은 없을 거고요. 없을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만약 네. 혹시라도 있으면은. 아니 있으면은 제가 뭐 그거를 제 개인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네가 가서 저기를 가서 칼을 물고 다 해라, 그러면 선거 앞두고 얼마나 시끄러워질까요? 선거 끝나고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은 정말 그때부터는 정권이 나랑 우리 검찰이랑 진짜 일전을 벌이겠다는 거구나, 그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이긴 할 겁니다. 그렇죠. 검찰이 긴장하는데 오히려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요. 실제로 제가 봤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공교롭게 문재인 정부 바뀌고 얼마 안 돼서 검찰 조사에 입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조국 민정수석을 지명했다는 발표가 났거든. 그러니까 그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던 평검사예요. 그냥 누가 알지도 못하는 평검사야. 그냥 내가 볼 때 꼬마 검사야.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피바람 불겠네, 큰일 났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다음에 피바람이 불었나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의지가 없어서 못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이 당시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였고, 그러면 그때 시스템이 무슨 공수처도 만들기 전이고 다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고, 특검은 왜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의석이 더 적었어요, 여당이. 그걸 다 까먹었어.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각성해야 돼.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뭐 저 비슷한 사람을 왜 그런 걸 하라고 하는지는 이유는 저도 알아요. 가가지고 좀 시원하게 한번 좀 쓸어버리는 걸 보고 싶다. 칼춤을 왜 추라는 우리는 거죠. 맨날 이러는 거냐, 이 말씀 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 근데 가서 그걸 시작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특히 여당과 여론이 확실하게 밀어주지 않으면 하다가 이게 추미애 장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그걸 선도하고 같이 싸워줄 사람들이 여당인데, 여당은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아니 선거 앞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있으니까 계속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선거 끝나고 가서 하면 어떠냐? 총선 얘기하지 바로. 그다음에 그 전에 아니 우리 당대표 선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거 끝나고 나면 봅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저기를 하면은 내가 대선 후보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가서 너 하는 거는 어이구 너 이제 장관도 되고 출세했네. 가서 잘해. 그리고 내가 뭐 얘기하면은 잘 들어줘. 이 정도인 거지. 야 이거를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함께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다.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걸 아니까 정치인들이 또 그런 어떤 지지에 목말라 한다는 걸 아니까 얘들은 고위 검사건 고위 군인이건 그 다음부터는 여당 의원들을 접촉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잘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장관으로 와가지고 너무 독하게 우리를 너무 홀대하고 너무 무시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살면서 장군이나 검사들을 많이 안 만나봤거든. 이 민주당 의원들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또 되게 고맙고 반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야, 이 별 3개씩 다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90도로 조아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왔겠지? 내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만나면 좀 살살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세게 나가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저는 그 말이 제일 싫거든요.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도적 개혁이 힘든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하시면 정말 시원하게 박상용 같은 정치 검사들 날려버리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 것은 맞습니다. 삶의 이력이 그걸 보여주긴 하죠. 물론 언론과 야당은 당연하고 우리 진영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성호 장관에 대한 우리 지지층의 싸늘함의 이유를 정성호랑이 장관은 알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은 응당 필요하지만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훼손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경찰 견제장치는 그것대로 촘촘히 설계하면 되지 그렇다고 검찰을 살려놓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전 진보 정권에서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도 늘 현실과의 타협이 원인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과거의 경험은 더 강력하게 의지를 다지고 밀어붙여야 할 동력이지 적당히 절충하거나 포기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은 지금도 장관의 명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직접 감찰 지시조차 무시하고 특검의 자료 협조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검찰 조직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해방 이후 검찰은 정치권과 관료사회, 언론과 공생관계를 맺으며 뿌리를 다져왔던 기득권 세력의 핵심 코어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랫동안 구조화된 검찰 권력을 해체할 소명을 안고 있고 그 역사적 책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